초인플레이션 시대 향후 4가지 시나리오. 금리 고점 찍어도 섣불리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 2025년 이후에나 고려하라. 오늘은 경제 기자이자 유튜버인 박종훈 씨가 쓴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이 4가지 시나리오와 30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상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씨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을 거쳐 KBS에 입사한 후 대표적인 경제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지난 30년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저금리 시대이자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저물가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30년에서 40년 정도,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저금리가 일반적인 현상이고 고금리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종훈 씨는 인류 역사에서 지난 30년은 극히 예외적인 시기였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왜 지난 30년간은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이어졌던 것일까요? 박종훈 씨는 그 이유를 세계화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덕분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990년 이후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등장합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전 세계는 가장 싼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를 활용해 더 많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경기 과열 우려 없이 오랜 기간 호황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이 얼마든지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고요. 1980년대까지는 돈을 풀면 반드시 물가의 역습을 각오해야 했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과 값싼 노동력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화의 퇴보와 중국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 연준이 돈을 풀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4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은 줄 알고 금리 인상을 멈추었는데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는 지루한 시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일단 물가가 오르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게 되고 이는 끝없는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나리오 1으로 진행될 경우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 때마다 자산 가격이 반등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혼돈 장세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피해야 할 최악의 케이스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 가격이 치솟아 오를 때 위험 자산을 샀다가 다시 인플레 지표가 악화돼서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헐값에 파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1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시나리오 2는 경기 침체 후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재료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경기 침체 초반이나 중반에 주가가 치솟아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 투자하더라도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은 자산가격 붕괴와 디플레이션 발생입니다.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를 못 견디고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 다시 물가 폭등에 놀라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일을 반복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박종훈 씨는 이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블 붕괴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려진 폴 볼커 시절에는 선진국 인구가 늘어나던 때라서 경기 침체 이후 세계 경제가 금세 회복했지만, 지금처럼 선진국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 전체가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와 장기 불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로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야 할 최악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는 경기 둔화와 통제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앞으로 찾아올 경기 불황이 침체까지 가지 않고 둔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준도 굳이 경기 부양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약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올해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경기 둔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거의 10년에 걸쳐 금리를 2배로 인상했지만, 제롬 파월 현 의장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0.25%에서 시작해 10배 넘게 금리를 올린 셈이거든요.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린 경우 경기 침체를 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박종훈 씨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간에 금리 인상이 멈추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과정을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금리 인상을 멈춘 후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섣불리 큰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종훈 씨가 쓴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의 4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상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주식과 부동산은 과연 언제 투자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